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배상원 프로파일러 모십니다. 우리 코너 단골손님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한동훈 장관이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서 엄단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다. 이거 괜찮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사란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아주 단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거죠.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대한 단속은 단속인데 네.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건 이제 약자를 보호하고 특히 이제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근데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건 법의 정신이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적용 범위를 국회에서 합의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어떤 뜻에 의해서 했는데 이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이쪽 갖다 붙여 저쪽 갖다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변제 독촉 과정에서 뭐 공포감 주고 이런 것들 뭐 채권 추심법. 근데 그 채권 추심법을 적용하면 되죠. 네. 거기 적용 같은 있는데 네. 왜 그걸 스토킹 처벌법을 갖다가 또 쓴다는 거. 이게 뭐 다른 데 갖다 쓰는 뭐 맞는 검이라도 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배프님이 말씀하신 이 채권 추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고요. 약칭 채권 추심법입니다. 이게 10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었고 그 전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채권 추심자가 권리를 이제 목적을 보면 채권 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 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삶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법률하고 규정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채권 추심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하고 만약에 이게 둘이서 병치될 수 있느냐 아니다. 채권 추심법이 우선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검사님들이나 장관님이 채권 추심법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토킹 처벌법 하라는 거는 사람들이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렇게 다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뭔가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걸로 그렇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채권 추심법 부분에 대한 그러면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해서 거기 관련된 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네. 왜 굳이 이건 그래서 포퓰리즘 같잖아요. 그리고 네.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걸 형용화시켜 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그만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건데 네. 그 저는 이런 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법을 이런 식으로 해왔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네. 이건 아닌 거예요. 자, 채권 추심법에는 채권 추심을 해주는 사람은 내가 그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 채권에 대해서는 복수로 채권 추심을 위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 규정이 있어요. 네, 다 거기에. 규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예. 예, 채무자에 대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9시 이후에 예. 다 돼 있어요. 또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채무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해서도 연락을 금지하게끔 그럼요. 되어 예. 있고 소송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 폭행 협박 등이 금지되어 있고 개인정보 누설 금지되어 있고 거짓 표시도 금지되어 있고 불공정한 행위 금지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걸로 하면 다 끝나. 그리고 네. 여기서 나오는 벌칙도 되게 강해요. 위계나 위력 사용하면 안 되고 오량이야.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이 스토킹 처벌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스토킹 처벌법은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예. 그걸 그래서 또 사법부에 해석 판례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판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 이와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동거인, 가족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말하고 뭐 주거 등등에 가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한다. 뭐 등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채권 추진법이 이제 아무래도 관련해서 그럼요. 당연히 얘기되시는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악질적 범죄자 얘기하고 약자의 피를 빠는 이런 얘기하고 처단하라 이런 얘기들 뭐 이제 뭐 국무회의 석상에서 뭐 하셨지만은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사치업자 조폭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왜 스토킹 처벌법을 하냐 이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본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 장관님 너무 바쁘시겠지만 또 이리저리 얘기하시느라고 서로 또 대거리 하시느라고 송영길 대표랑 싸우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여기는 왜 그거보다도 싸워요? 몰라요 왜 그런지 맨날 싸워요. 근데 그거보다도 인사에 좀 신경 써주세요. 인사에 맞아요. 예.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최근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이 자녀 역시 학폭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중학생 때 또 한 명을 피해자를 데려다가 화장실에서 또 집단 가해자 폭력. 6명이 집단 예. 폭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데 가담을 하죠? 중학생들?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 김명수 후보자까지 벌써 4명이에요. 이거 못 걸러냅니까? 아니 근데 기자들은 좀만 하면 다 걸러내는데?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검증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에서 김 후보자에게 아니 자료를 관리단에 제출했습니까? 학폭 관련 자료를 네. 관리단에 제출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사검증단에서 그 김명수 후보자 측에 요구를 했냐? 그러니까 뭐 이것이 오갔냐라고 했더니 어때? 말하자면 그 뭐 내용이 없었고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됐죠. 왜냐하면은 했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아차 싶으니까 다시 김명수란 사람이 사실은 했다.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실 안 한 거죠.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요청을 했다 그러면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면 왜 요구 받았는데 자녀의 학폭 사실을 안 알렸느냐? 학폭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후보자로 내세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 했다고 살아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 청문회 자리에서 바로 알려질 건데. 바로 알려지더라도 어쨌든 그게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한동훈 장관이나 인사했던 분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내가 요구 받지도 않았는데 요구 받았다고 말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봐주는 건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인사검증단에서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는 자료만 모아갖고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처음에 안 했다, 지금은 했다. 그럼 뭐가 진실이란 얘기예요?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요구를 했단 얘기, 안 했단. 처음 얘기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요구 네.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요구 받은 적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얘기가 요구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고 했다고 하는 건 이것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죠. 근데 그 뒤에는 사실은 불언은 맞다. 근데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뭐죠? 자기 자식인데. 자식 문제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분대 받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바보 전략이죠. 본인이 바보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김 후보자의 자식은 물론 가장 약한 처분입니다.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에서.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를 이제 했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변호사니까. 요즘은 다 변호사 대동어 들어가니까 약하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제가 옛날에 학폭이었어요. 제가 학폭의 위원이었어요. 예. 학폭을 하셨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학폭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저는 학폭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예. 자, 학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많이 다루어 봤으나, 물론 뭐 아이들 간에 속상하고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또 내지는 사사로운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말로 욕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있는데 그거보다 심각한 사안인 경우도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심각한 사안인 거예요. 애 하나를 데려다가 화장실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막 한다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집단 폭행이니까. 예, 이거 집단 폭행이라서 이거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나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없다고 거짓말로 대답했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대답이죠. 근데 그 김명수 그분은 왜 근무 시간에 주식을 하시고. 네. 제가 심각한 건 그것도 그거예요. 미사일 발사할 때 2번이나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미사일 발사하니까 주가가 폭락하니까
그 순간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랬나 봐요. 그러면은 본인이 2천만 원짜리를. 본인이 합참장이 되면은 의도적으로 그럼 뭐 뭘 도발을 하거나 그걸 빼돌려 갖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진짜요? 아니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투스타일 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주식 떨어질 것 같네? 그걸 대응할 생각을 안 하고 떨어질 것 같네? 자기 주식 팔거나 샀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돈이 없거나 주식값이 조금 올리고 싶으면은 또 그런 식으로 또 도발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도발을 한다고 언론에 흘려갖고 지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잖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어떻게 투스타, 육사 나온 이게 회사죠. 회사 나온 투스타라는 사람이 이따위 짓을 해요. 이런 인간들이 솔직히 합참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 사람을 후보자를 내세운 겁니까? 그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한동훈이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알았는데 내놨다는 거잖아요. 이거 군법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자를 합참의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따위 인간을 죄송합니다. 이따위 사람을 어떻게 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합참의장이면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드래곤님. 장관님 온갖 정치 활동과 참견으로 바쁘니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니 국방부 장관도 돈에 좀 뒤집힌 사람이고 이 사람도 돈에 뒤집힌 사람인가요? 왜 그 직업 군인들이 이렇게 돈에 뒤집혀? 신원식 장관도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때. 그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집단인가요? 뭐 왜 그래요? 얘기할 특별히 할 때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야 이거 팔았냐? 샀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아니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가 위기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왜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한동훈 장관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전청조 얘기 좀 뭐 까득까득 도대체가 정말 아주 그냥 무슨 화수분 같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알고 봤더니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기적으로 좀 애매했다고 봐요. 2년 3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2년 3개월 받아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올해 초에 형량이 우리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작년 광복절 8월에? 특사에서 사면을 받았는데 문제는 가석방은 그 이전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석방이 먼저 되고 그 가석방 된 사람을 또 특별 사면을 해준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사기니까. 아니 사기든 뭐든 간에 네. 가석방 요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그것도 먼저 되고 문제는 사람은 이제 사실 여기 이 사회에서 이제 법률가들과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은 가석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실제로 가석방의 교도소 가석방위원회에서 얘기된 그 교도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는데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교도소에서 자기네들이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매기는 걸 이 가석방위원회에서 굉장히 틀어버리면 본인이 싫어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그 교도소에 일정 정도의 수용 인원이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데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얘가 진짜 나쁜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그거 무관하게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가석방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면 전청조 같은 사람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해 회복도 안 됐고 굉장히 악질적으로 정가가 10범 이상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가석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보냈죠. 그리고 그 내보낸 거에 대한 평가도 없이 8.15 때 또 사면을 시켜버렸어요. 그거 왜 사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일종의 기간 사면, 말하자면 조건이 맞으면 다 그냥 사면 시켜요. 저는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이 이제 경제사범이 되고 경제사범이 되면 뭐가 되냐면 민생 범죄가 되니까 민생사범으로 해서 나간 거예요. 저도 웃기는 게 그거예요. 사기가 어떻게 민생사범이 될까? 그러니까요. 근데 중간에 이게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회복이 안 됐건 얼마나 악질적인 거하고 무관하게 사기는 재산범죄, 네. 재산범죄는 민생사범. 이런 기계적인 것이 되니까 그냥 풀려난 거예요. 풀려난 건 사실은 이전에 풀려났죠. 그 사람은 참 운도 좋네요. 누가요? 전청조 씨.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아예 범죄를 저질러라 이렇게 내보낸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전에 물론 이 사람 아버지도 사실은 사기꾼이죠. 사기꾼이라면서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사면이라든가 가석방을 굉장히 잘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어떤 교도소의 어떤 가석방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걸리면 아주 제대로 한번 잡아볼 생각인데 그 가석방위원회 애들을 이건 이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들을 그냥 내보내 갖고 피해자가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26억 이렇게 된 경우에 대해 가석방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제도는 가석방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벌에 대한 것을 공개도 안 할 뿐더러 공개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회의록이라든가 공개가 일부 되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계속 석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석방된 사람이 또 사기치고 들어오면 또 석방을 시켜요. 네. 어떤 제한도 없어요. 이게 무슨 정의로운 사회의 시스템입니까? 네. 이게 전청조 사건을 우리 사회가 깊이 사고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청조 같은 애들은 사실은 네.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때 되면 알아서 내보내주고 그냥 나 못방 할게 그럼 못방 하는데 못방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얘는 기껏해 1년 반밖에 안 산 거예요. 2년 3개월을 판사가 때렸는데 법무부의 공무원들이 이따위로 해갖고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동훈의 가석방위원회 교정위원 그런 거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여기서도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인선을 해야지. 사람이 엉망이니까 가석방도 엉망으로 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좀 사실 충격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수 지드래곤 권지영 씨가 나 마약 투약한 적도 없고 뭐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도 없다. 강하게 혐의 부인하면서 경찰에 자진 출두를 해가지고 자신을 검사해라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필이면 채모를 그냥 다 이렇게 제거하고 왔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경찰에서 네. 지금 모 언론사에 그걸 흘린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나중에 그 인천 경찰에서 부인을 했어요. 뭐라고? 자기네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채모? 예, 전신 제모를 한 적. 그 얘기, 그러니까 전신제모 하고 나타났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예. 그 보도가 누구로부터 나온 얘기냐, 신빙한 얘기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예. 그 해당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라고 예.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게 돼버린 그럼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기자들이 말한 건가 보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 지금 얘기된 몇 언론에서 자기들이 그 소설을 썼겠습니까? 당연히 경찰로부터 소스를 얻었겠죠. 근데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걸 보도한 언론이 사실 붕 떠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짓들을 많이 하니까.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짓들을 많이 하니까 뭐냐면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뭔가 약간의 공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약 사범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장난질을 한 거냐고 타임에? 안민석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사기관에 누구가 쓱 흘려버리고 그냥 막 써먹다가 아님 말고 툭 그러면은 이슈는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드래곤에 대한 문제도 이 지드래곤이 마약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왜 장난을 치는 느낌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신제모 했느냐? 그럼 전신제모 누가 했냐고 했더니 경찰 우리는 얘기한 적이 없다. 이 언론사는 모르세. 이게 도대체 그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성균 씨 사건도 그렇고 지드래곤 사건도 그렇고 증거가 모여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느냐 물어보면 진술이었어요. 진술. 그렇죠. 그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장의 진술. 마담이. 그럼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건 없었던 없다 것으로 그래도. 보여요. 아니 근데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없다고. 예. 없어요? 예. 근데 하필이면 그 타임에 큰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 예. 근데 그거 지금 이게 나오면서 덮어져 버렸어요. 전청조 예.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두 개가 같이 터져지면서 지금 완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저쪽으로 땡겨버렸는데 거의 언론 이슈가 80%가 먹어버렸죠.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 권지영 씨 지드래곤의 예를 들면 뭐 제모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약 사건이니까. 근데 갑자기 전신 제모했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 했네 했어. 근데 왜 지난번에 음성 나왔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그쪽으로 더 파려는 느낌이 좀 갔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아니래. 또 이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경찰에서 아니 그럼 누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린 뭐 권지영 씨는 사실은 뭐 전신제물 우린 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왜 수사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실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뭐 권지영 씨가 나갔다 나오는 화장실에 포장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갖고 아니 첩보가 들어왔는데 수사 안 합니까? 경찰이 얘기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확인했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받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 소위 시기조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지용 씨와 이성균 씨가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 이성균 씨는 본인이 약을 했다, 고의적이 아니지만 에. 그랬지만 GD는 자기가 죽어도 안 했다고 하니까 에. 적어도 GD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GD로건은 왜 걸고 넘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옛날에 희한한 그게 거가. 있어서?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과가 사범이고 마약 전과가 있고 그러는데 아마도 제 경험상으로는 그 실장을 좀 일정 정도 뭔가 진술의 압박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 사실 베프님하고 저하고 다른 방송에서 우리 개인 방송에서 그 얘기도 사실 그날 했었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좀 냄새가 난다. 근데 랩 윤님께서 딱 그럽니다. 그날 뉴스가 뭐였냐면은요. 김건희 여사랑 매우 친했다는 그 김승희 씨. 학폭 얘기는. 예.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다는 그 의전 비서관 했다는 그 김승희 씨 딸이 학폭 심각한 학폭이었죠. 심각한 전치 9주 나왔어요. 눈이 뭐 찢어질 정도로. 각막 찢어지고 3학년 아이가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폭을 저질렀다는 그 뉴스가 나오던 바로 그 타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원 전세 사기 양평 땅 1만 평 보유 요 얘기가 그때 한창 딱 나오고 있었는데 이 쥐드르곤하고 이성균 얘기로 그냥 쫙 덮어버렸다는 거죠. 거의 뭐 이슈가 80% 90% 이상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성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쥐드르곤까지 연결시킨 그러니까 거다. 이게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경찰에서 정확한 타임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공개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법상 아시다시피 이걸 공개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니 우리는 그냥 수사를 했고 언론이 알아서 퍼뜨린 건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느냐라고 하고 지금 경찰은 얘기하는 그렇지. 거예요. 경찰은 그렇게 나오겠죠. 예. 책임 회피하려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누가 이익을 받느냐 이 상황에서 결국은 집권 여당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김승희라든가 아니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저기 논란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머리, 소변 전부 다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머리털 100가닥 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 쪽에서 다리털을 확인해 본 적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리털에서는 감정 불가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계속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이제 언론 브리핑, 백 브리핑 같은 걸 사실 제안한 이유도 이런 장난질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제한하자고 한 게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과도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문제가 이런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에도 만약에 똑같은 이런 장난질 비슷한 것에 의심이 들 행위를 하면은 네.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야, 이거 되게 재밌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는 이성균 씨 1차 조사 당시 모발과 함께 다리털을 확보를 해서 국과수에 넘겼는데 국과수는 최근 이성균의 다리털에 대해서는 감정불가 판정 결과를 내놓은 것을 알려졌고 왜 감정불가가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채취한 채모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랬대요. 그럼 충분하지 않게 그러면 일부러 했다는 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국과수에서는요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마약 감정이나 어떤 감정이든 최소량이 있고요. 그렇죠. 최소의 어떤 선택하는 방법이 이미 다 매뉴얼로 100장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벌써 5년 거의 10년 전에 만들어진 매뉴얼이에요. 2017년도 그러니까 6년 전이고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거를 하지 않고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국과수에서는 소위 말하는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채취하는데 CSI 애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이 그럼 모르고 했냐? 얘들이 바보냐? 아니 아닐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 과정에서 안 나올 걸 알면서도 보냈다고 하면은 이건 엄풀이죠. 이건 일부러 간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엄풀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짓을 왜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너 감정 불가라고 할 테니까 그냥 좀 협조해줘. 우리 좀 사정이 있어서 그래.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게 국가수의 오류 감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기록되는 게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행위는 분명히 법으로 제어가 되는데 네. 검사 이전의 행위는 제어가 안 돼요. 자, 다리털은 염색과 탈색 등의 영향을 받는 모발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최종 투약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이었는데 가수 박유천 씨의 경우 지난 2019년도에 소변과 모발 정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리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다리털 아닙니다. 박유천은 그 다리털 아닙니다. 네, 저도 압니다만 여기서 말하기 그러니까 곤란합니다. 이 언론에서 솔직히 좀 욕을 좀 하기 이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면서도 계속 잘 모르는 얘기를 떠들어대면서 이게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국가수에서는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자기들끼리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무엇인가 얘는 음성이지만 이건 나올 거야 계속. 근데 아니에요. 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거꾸로 생각하면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아니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아이고,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뭐가 이득이요? 더 많이 이렇게 돼야지 마치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의심받으니까. 마약 수사를 예, 정당성이 되는 거죠. 마약 수사를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쪽 라인의 주장이 더 인정될 수 있고 그렇죠. 당연한 그러니까 거죠. 한다고요. 네. 참,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